정부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 현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 차장과 시도경찰청장을 역임하여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앞으로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진 사퇴 이후에 공석이었던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민수 기자, 먼저 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수사본부장으로 칭할게요. 우종수 본부장 어떤 인물이죠? 네, 방금 들으신 이 윤희근 청장의 소개대로 굉장한 수사통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한 수사 굵직하게 맡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도 수사를 지휘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 TF 팀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수사본부는 3만 명이 넘는 이 전국의 수사경찰을 총 지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찰청장을 넘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굵직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과 경찰 내부 인사인 점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 본부장 임명에 대한 여러 반응들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수사의 전문성은 검사가 더 있지 않겠냐, 검찰 쪽 인사가 낫지 않겠냐 이런 반응도 있지만 경찰 내부의 역학관계나 사기 진작 문제를 생각했을 때 경찰 내부 인사가 적합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사실 이제 그 정순신 변호사 낙마 이후에 경찰 출신 해야 된다 목소리 높았잖아요.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은 외부 출신을 그래도 더 선호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걸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진 거가 외부에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근데 이제 마땅히 지원자도 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탈탈 털릴 가능성을 우려해가지고 지원자들이 좀 많지 않았다라는 후문도 있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신임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실은 검찰에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행정고시를 붙은 다음에 검찰 5급 사무관으로 지원을 해서 잠깐 검찰에 있다가 경찰에서 행시특채로 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실끝이라도 검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또 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은 걸쳤군요. 걸친 발가락이라도 걸친 사람 뽑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경찰대 출신은 아니다,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체적으로 경찰대에 대한 불신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출신은 빼고 이제 그 중에서 찾은 게 그래도 이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오늘 31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학폭 기록이 삭제됐다, 뭐 이런 의혹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기록이 남으면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이게 졸업하고 2년까지는 그대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낙인 효과를 우려를 해서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걸 용서하고 두 사람의 화해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되고 이게 자치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랬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2년이 되기 전에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정정검사 아들 학폭 기록을 만장일치로 이 전담기구에서 만장일치로 2년이 되기 전에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삭제를 했을 때 그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어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는 기록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이게 학폭위에서 심의할 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 판정 점수가 없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만장일치를 했냐? 혹시 여기에 뭔가 정순신 이 변호사의 뭔가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지금 당시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요. 보통 학부모위원 5명, 외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당시에 6명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성 면면을 보면 출석위원 중에 경찰이 있었고 또 변호사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부모들은 서로 또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전 검사 출신이니까 이 정순신 이 변호사의 뭔가 입김이 작용을 하고
하고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대로 정순신 변호사가 여기에 개입을 했다면, 허준 변호사, 이거는 뭐 범죄 혐의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누구한테까지 개입했느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아하. 같아요. 뭐 그리고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을 줬는지에 따라서도 뭐 배임 수증제죄라든가 뭐 공무원인 경우에는 뇌물죄라든가 이런 혐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걸 다 알았다고 하면 지금 반포고는 국립고등학교니까 네.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아하. 허위 공문서 작성을 교사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개입을 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로 보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칼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학폭 다룬 드라마가 상당히 또 인기고 한데 이 청문회 관심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뭐 지금 벌써부터 여러 의혹들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관행대로 한다면 국가수사본부장을 계속 고집했다면 사실 청문회가 더 당연히 또 그 더 많은 어떤 관심을 끌 텐데, 이렇게 스스로 낙마한 사람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청문회 열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학폭이라는 그런 지금의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특수한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지금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관심도 계속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이 공직이 아닌 어떤 상황이라도 학폭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저는 청문회도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나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31일 열리는 청문회도 저희가 꼼꼼하게 취재해서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